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5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을해일이 되겠고 일진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나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방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 오, 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일간 을목이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을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간목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라고 하지만,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하죠. 화초 같은 개념이고요. 넝쿨식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담쟁이 넝쿨이라든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식물, 뭐 호박 넝쿨도 해당이 되고, 나팔꽃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꽃을 피울 수 있는 화초, 난초, 장미 여러 가지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간목은 단단하고 고든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했지만, 을목은 양류목, 넝쿨식물과처럼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어디에 있다?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하면, 을목은 용도를 다하는 것이고, 간목의 용도는 제목으로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간목은 경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을목은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관살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을목이 관살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가위라든가 이런 걸로서 을목의 뿌리를 절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시사철 뭘 쓴다?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을목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다?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목이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때 태어났죠.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요. 일간이 매우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에 따르면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치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용신을 많이 취용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다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간목 같으면은 뭐 춘불용금이 됐다 어찌됐건 왕암은 경금을 뭐 부득이하게라도 쓸 수 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를 갖다가 도끼로 베면 뭐 할 겁니까?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거를, 그죠? 을목은 어디까지나 뭐에 유용하다? 꽃을 피우는 목화 등명에 유용하다. 그러면 선생님, 을목은 관살인 금을 절대 쓰지 않습니까? 금을 쓸 수도 있죠. 어떨 때? 금이 수를 생할 때, 여름에 4월, 5월 같은 때, 수가 용신일 때, 수가 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금으로서 수를 생할 필요는 있겠다. 단, 묘월의 을목은 일간이 왕하더라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에 화초는 따뜻한 햇볕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역시나 뭐가 필요하다? 묘월의 을목은 병화를 얻어야지만 화사한 운기가 있어서 을목의 을목의 기운을 갖다 발산시킬 수 있겠고요. 당연히 개수로서 을목을 뿌리를 배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을목이 말라 죽겠죠. 예를 들면 병화는 있는데 개수가 없다. 양장목갈이라고 해요. 양장목갈이라고 해서 양이 너무 강한데 수가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개수는 있는데 화가 없다. 이거는 음농습중이라고 합니다. 음농습중. 이거는 뭐냐면 콩나물 같은 거예요. 물은 많은데 햇볕을 보지 못하면 콩나물 되죠. 노랗게 뜨죠. 그래서 양장목갈 음농습중 하게 되면 을목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화와 개수를 아울러 써야 된다. 그래서 병화 개수를 쓰게 되면 하늘은 맑고 땅은 촉촉하게 되니 을목이 화사한 꽃을 피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단 중요한 건 묘월에 수를 쓸 때는 수가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인데, 천간에 경신금이 있을 필요는 없고 지지로 축토라든가 축중신금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유금 등이 지지에 있어서 저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개수를 쓰는데 무토 기토가 얘를 막으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게 되면 개수만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병화까지 회강시키니까 이 또한 좋지 못하겠죠. 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유금 같은 게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생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묘유충이 되는 것, 연에도 유금이 있으면 이것도 좋지 못할 겁니다.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원칙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요.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사주의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용신이 어떤 것이냐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를 볼 때는 격국과 용신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수학도 아니죠. 산수 문제 풀 때 구구단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모르면 이걸 모르고 사주를 분석한다? 이건 좀 언어도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격국, 용신 알아야 되는 거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서로 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묘목도 음목이 되죠.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목을 받기 때문에 비견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 격에서 비견, 격은 없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음간이 월지가 포태법으로 그 오행에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다라고 공식적으로 격이 있습니다. 걸록격.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양인격이 됐든 걸록격이 됐든 이 두 가지 격은 일간이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매우 신앙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죠. 여러분들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거 많이 배웠죠. 조후용신, 억부용신, 통관용신, 전항용신 등등
용신 보는 법만 한 5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신을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나눠보지만은, 용신을 솔직히 이 원국에서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용신을 볼 때는 5가지가 아니라 보는 순간 5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를 골라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면 관살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신법, 그 다음에 약한 것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을목의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관살을 주용한다, 이거는 을목의 특성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주용할 때는 항상 제가 일간의 특성을 매우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을목은 왕해도 화초와 같다 그랬잖아요. 화초가 크다고 해서 도끼로 화초를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을목은 왕하면 관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식상을 써서 왕한 목의 기운을 갖다가 발산시킨다, 설기, 순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왕할 때 식신 또는 상관, 병화 또는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왕한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왕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한다. 이거는 이제 말로는 발산한다라고 보지만, 을목이 따뜻한 온기를 받아서 화사하게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화통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목화통명, 을목이 이렇게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됐다라고 해서 난초가, 쉽게 말하는 난초가 아름다운 난초꽃을 피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향이 있고요, 자태가 아름답고요. 어디서 보더라도 이 참 영롱한 이 난초의 세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난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난초 애지중지하죠.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병화 딱 있다, 난초가 진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목화통명. 뭐 사람, 이것이 이치상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이 이런 사주를 타고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냄새가 좋겠죠. 냄새라고 할까, 그래. 사람의 향기가 좋고 진국이라고 하죠. 이 사람 진짜 진국이야, 그런 사람인 것이고, 말도 잘하고요, 잘생겼고요, 키도 훤칠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보는 눈이 남다르고 똑똑한 그런 사람을 낳게 되는 것이라, 더 목화통명 되는 것을 을목은 좋아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묘월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꽃은 피웠는데 꽃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 예를 들면 봄에 난초가 꽃을 폈는데 비도 오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꽃은 얼마나 갈까요? 오래 못 가죠. 뭐 오래 가면 2, 3일 있으면 바로 시들고 말라 죽겠죠. 물이 있어야지만 그 꽃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묘월에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뭐냐면, 병화를 추용해도 좋지만 정화를 추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을목은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묘월은 인월과 묘월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인월 같은 경우는 초춘이기 때문에 겨울에 한기가 있기 때문에 화를 볼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위주로 쓰게 되는 것이고,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을 지나서 이제 중춘이잖아요. 중춘.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경우는 한 4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한계는 없습니다. 조금 햇볕만 좋으면 반팔 입고 다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따뜻한 기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묘월 정도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를 얻어서 실질적으로 을목이 꽃을 피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인월에 진정한 을목이 목화통명이 되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 묘월에 을목이 진정한 목화통명이 되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 정도는 좀 어렵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고, 그냥 어려우면 그냥 병화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 개수 또는 정화 개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월연간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출되어 있죠. 뿌리를 줬으니까. 이거는 솔직한 말로 을목이 간목을 보면 여러분들 뭐로 알고 있어요? 등라, 개, 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등락개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을목일간이 신약했을 때 간목을 보면 등락개갑이라고 표현하지만,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또는 인월에 태어나서 신왕한 경우에 간목은 오히려 을목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을묘월에 간목이 투출하는 거는 썩 좋게 보지는 않는다. 을목이 약할 때 간목은 도움이 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화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승목이 정화를 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간목이 있으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간목의 용도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은 원래 묘월의 을목은 간목은 썩 좋게 보지는 못하는 것이다라고 보죠. 자, 이렇게 묘월의 을목이 간목 투출하고 정화 투출돼 있어 목화통명 된 거 맞습니다. 진정한 정화를 얻었기 때문에 진정한 목화통명 똘똘하고 아름다운 이쁜 아이가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가 부족한 것도 해결이 되는 것이 연지의 진토가 있습니다. 이거 습토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묘에 뿌리 두고 진에도 뿌리를 두다 보니까 을목도 약하지 않고요. 일지해수라고 하는 정인이 조에는 정인을 얻었기 때문에 해묘한 목이 된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구조 자체가 이거는 나쁘지 않고 좋은 구조예요. 을목도 왕하고 정화 도출돼서 목화통명도 이루었고 수기가 부족할 것 같은데 해수 진토로 봤기 때문에 을목의 뿌리도 튼튼하면서 수기도 넉넉하게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쁘지 않은 구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번 날이 좋으니까 생시만 잘 선택한다라고 하면 괜찮은 사주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한테 요거 출산택일 맡겼으면 제가 좋은 날 잡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고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자수, 해수, 진토. 이거 공통적인 뭐냐면, 음습하죠. 음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에다가 습하다. 좀, 물기가 많고, 양기보다는 물기가 많죠. 음습한 겁니다. 병화 투출된 것이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이렇게 수기가 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병자시가 되면 수기가 좀 많은 겁니다. 당연히 이걸 목화운으로 가서 양기를 좀 보충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 사주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 또 병술시 같은 경우에도 또 병화 투출되어 있죠. 술의 천문도 있기 때문에 활인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주. 활인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죠. 사사지직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해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 검사, 판사, 의사 등등등등, 변호사, 변리사 등등등등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고요. 그 다음에 의뢰일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의뢰일주들이 좀 측은지심도 있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봤을 때 공부도 매우 잘할 것 같은 그러한 사주가 돼요. 병자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병술시는 여자로 여자 같은 경우는 병술시가 좀 더 좋아 보이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 병술시 제가 봤을 때 모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축시는 좀 의미가 정축시 할 바에는 저는 병자시 아니면 병술시 정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정축시하고 정해시 마찬가지로 정해 정축보다는 병자, 병술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좋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 추출된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기를 써야 되는데 무토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수기를 갖다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나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무인시는 술을 써야 되는데 인해 한목도 되죠. 이렇게 되면 수기가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고 여자도 굳이 이 병자 병술시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무인시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다.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물론 이제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역할. 선생님 을목 입장에서 경금이 정관인데 왜요? 이거 있잖아요. 을목은 물론 경금이 정관이긴 하지만 을목 입장에서 정관인 경금은 을목이 화초가 있는데 그 위에 바위 덩어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경금을 보는 것은 썩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정화가 있어 이렇게 좀 통제시켜주는 역할은 있지만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생시가 될 것이고 더욱 부담스러운 생시는 어떤 생시? 신사시. 오늘 중에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조금 꺼려되는 생시가 바로 신사시가 됩니다. 자, 이 사주가 묘월의 을목이 진중개수 하나가 좀 부족했잖아요. 이 해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수가 좀 넉넉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사시가 되면 사의 충이 되죠. 그러면 사화도 깨지고 해수도 깨지고 거기다 또 신금이 이렇게 도사리고 물론 정화가 신금 정도는 완전히 깨박살을 낼 수는 있지만은 대운에 따라서 세운에 따라서 이 신금은 돌연
잘못 키운 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신사시, 사해충, 그 다음에 칠살신금 매우 좀 꺼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여명은 좋지 못하죠. 여명은 어차피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임수 투출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수다 목부가 될 수 있는, 임수가 해부를 놓기 때문에 이 임수가 약하지. 손에 정인인데 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보지 마시고요. 자칫 잘못하면 수다 목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간목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간목에 더불어서 뭐 등락계갑이 된다면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성이 너무 많은 것, 특히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모씨는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하다. 여자 같으면 병술씨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갑신씨 같은 경우에는 신금, 것이 금도 해당이 되겠지만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고요. 해수도 있죠. 이것도 수가 많은 걸로 봅니다. 당연히 금수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 병술시 두 개가 딱 제 마음에 드는 생시로 보이고요. 여자 같으면은 병술시, 남자도 병술시 나쁘지 않고요. 남자는 병자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괜찮은 생시로 보인다. 만약에 12시 생시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생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좀 병술시 1번, 병자시 2번. 선생님 가장 꺼리는 생시가 뭐가 됩니까? 신사시 1번, 경진시 2번, 병인시 3번, 무인시 3번.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무해무덕 정도는 그냥 평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과 좀 안 좋은 것,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충분히 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날인데, 자, 요 병술시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